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칼라 필드도 알고 있고 벡터 필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이 흐르는 것은 결국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것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방정식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흐름 벡터를 H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이 H라는 것은 그 방향은 열이 흐르는 방향이 되겠고 그 크기는 그 점을 지나는 열 에너지의 크기인데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당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작은 면적과 아주 작은 양으로 표현을 해보면 H는 델타 J 오버 델타 A 곱하기 E sub F, 다시 말해서 미소량의 열 에너지를 미소량의 면적으로 나누고 그것을 열이 흐르는 방향으로의 방향 벡터를 곱하는데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갖고 방정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열이 H 벡터를 따라서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두 가지의 단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한 단면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기울어진 단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왼쪽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델타 A2분의 델타 J가 델타 A1분의 델타 J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관계식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H 벡터와 N, 즉 법선 벡터 간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면이라도 우리가 그 면을 통해서 흐르는 열 흐름 벡터는 H 벡터와 그 면의 법선 벡터인 N 벡터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H 벡터와 법선 벡터가 수직인 경우에는 아무런 열 흐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같은 방향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량의 열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미분 방정식을 이해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테일러 방정식, 테일러 시리즈를 우리가 배웁니다.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면 임의의 함수를 우리가 미분값을 통해서 다른 임의의 장소에서의 그 함수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미분, 2차 미분 값을 알게 되면 실제로 그 현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장을 우리가 잘 이해함에 있어서는 미분 값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회전과 발산에 대한 특징을 알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전과 발산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차 미분과 적어도 2차 미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먼저 장의 미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것이 스칼라 장인 온도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온도의 미분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공간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X축에 대한 미분값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즉 X방향으로의 편미분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온도라는 스케일러 필드, 스칼라 장의 미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X축으로만의 편미분 값은 스칼라도 아니고 벡터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까 봤던 미국의 기상도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X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스칼라나 벡터라는 것은 좌표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같은 값을 보여줘야 되고 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회전 법칙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분값인지 아닌지, 과연 그것이 스칼라 장이 되는지 혹은 벡터 장이 되는지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내적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벡터가 내적이 되면 스칼라량이 된다는 법칙으로부터 만약에 S라는 스칼라를 이미 알고 있고 A라는 벡터를 알고 있는데
b라는 세 가지 숫자가 벡터인지 잘 모를 경우에 내적의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것이 스칼라와 같다면, 그렇다면 b도 벡터라는 그러한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라운드 z분의 라운드 t라는 세 가지 숫자로 형성된 벡터 후보를 한번, 이게 벡터라는 것을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숫자로 나열된 요 벡터 후보가 과연 벡터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한 내적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XYG라는 공간 좌표 내에서 우리가 P1이라는 임의의 위치를 한번 잡고, 그 다음에 P2라는 또 다른 임의의 위치를 잡는데 P1과 P2는 매우 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다시 말해서 P1에서 P2로 갈 때의 그 차이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인데 그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0에 매우 가깝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위치 벡터, 즉 P1에서 P2를 잇는 벡터인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위치 벡터가 벡터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의 뺄셈 연산을 하게 된 델타 X, 델타 Y, 델타 Z도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저희가 등가에서 함수의 미소량의 변화는 그 함수를 각 축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과 그 축으로 이동한 미소량의 값을 곱한 거의 합이라는 그 등가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함수를 f 대신 온도인 t로 바꿔주면 델타 t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y 더하기 라운드 z 곱하기 라운드 t 곱하기 델타 z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등가식을 잘 보고 있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델타 t, 즉 온도의 차이는 온도가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스칼라 함수의 뺄셈 연산도 스칼라 함수입니다. 따라서 델타 t는 스칼라가 되고, 오른쪽 항을 보면 델타 x, 델타 y, 델타 z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벡터와 같은 벡터 장이기 때문에 벡터 장인 델타 x, 델타 y, 델타 z와 내가 잘 모르는 지금 벡터 후보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t, 라운드 z분의 라운드 t 요 세 숫자와의 내적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적 연산의 법칙에 의해서 아는 스칼라가 있고 오른쪽에 아는 벡터가 있는데 잘 모르는 세 개의 어떤 후보군과 곱한 것이 내적 연산과 같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벡터 후보군이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 오버 라운드 t, 라운드 z분의 라운드 t가 벡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회전 법칙을 조금 있다가 쓰게 될 텐데 그 쓰기 이전에 먼저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 라운드 z분의 라운드 t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요것이 결국은 온도의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삼각형을 거꾸로 한 역삼각형 표시를 하고 델 t라고 읽습니다. 이 델 t 벡터는 우리가 앞서 말한 등가식으로부터 어떠한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델타 t, 즉 두 점 사이의 온도 차이는 델 t와 위치 벡터의 차이 벡터인 델타 r 간의 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같은 온도 차이가 났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방향은 바로 델 t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위치를 옮김에 있어서 델 t와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델타 t는 0, 즉 온도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등온선을 알고 싶다면 델 t 벡터 필드에서 그 델 t 벡터 필드의 수직인 면을 우리가 찾으면 바로 그것이 등온선 혹은 등온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